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2026년 26학년도 우리 주빌리 학교와 또 귀한 가정이 함께 귀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육과 그 양육 사이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또 교육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께 교육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반기 2026년 상반기 학부모 교육 1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좀 시간을 늦게 한 이유는 오늘 그 지혜학교 찬양팀을 제가 좀 이렇게 봐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인도자가 이제 심한비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온유리를 새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온유리가 너무 기특하게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인도가 비전 학교 애들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 앞에 서는 게. 근데 흔쾌히 해준다고 하고, 어제도 그 주일 예배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영화부 원래 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찬양팀 이거 멘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기특한. 그래서 오늘 되게 무사히 잘 맞췄는데 이따가 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좀 가래가 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멘트를 넣는 게 중요한데 멘트를 제때 아주 잘 넣어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 시간에는 아마도 그 지혜학교 제가 찬양팀을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10시 반, 제가 세팅을 미리 할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10시 반에 진행하는 걸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식보다 지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뭐 독서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매 학기 이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 교사 연수가 있어요. 한 주간 선생님들 이제 좀 그래도 교육도 받아야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학교의 철학에 대해서 다지고 서로 발표도 하고 SOT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세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세워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한 강사를 모시게 됐는데 누구냐면 그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이신 그 최승필 작가님을 저희가 연수 때 모시게 됐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그 세바씨 초청에도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제가 그냥 이메일을 써봤어요. 우리가 독서로 교육한 학교인데 한번 좀 와달라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나중에 그 매니저님, 그 저분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원래 이런 터무니없는 비용으로는 강사님한테 전달도 안 한다.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전달을 해봤는데 강사님이 흔쾌히 한번 가보겠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1시간 반 강의를 요청했는데 2시간 반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너무 집중력 있게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잘 듣는 선생님들을 또 처음 본다고 하면서 되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사가 되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좀 망치로 두들겨 맞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숙제였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분명히 해야겠다는 숙제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면 똑바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랑 철학이 비슷하거든요. 저분 생각하는 게. 다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여서 자꾸 진화론을 얘기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다만 그것을 항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만 가지고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실전으로 옮기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하면 아이들은 지혜롭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강남에서 되게 수년 동안 논술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 완전 그 사교육의 완전 그 터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생각보다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 이제 상위권으로 가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역량을 갖춘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기에는 그 단순한 어떤 공교육 수준이 아니라 책을 읽어야 되고 책을 해석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 스스로 이제 사회와 생활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그 아이는 어딜 가도 쓰임 받는다. 특히 이 시대는 더 그렇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강조하셨던 거 세 가지가 독서, 자기주도, 미디어 절제였어요. 완전 저희랑 똑같잖아요. 독서, 자기주도, 미디어 절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데 다들 작정하시고 지켜라라고 되게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려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어느 순간 한번 이게 터지면 본물 터지듯이 그냥 다 터지니까 어떤 그 여지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잘 지켜가면 아이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자녀들의 문해력과 그 어떤 삶에 대한 해석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이제 그 스마트폰 문제였습니다. 네. 스마트폰 일론 머스크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이분은 이제 스마트폰이 도입되는 시기에 강남에서 논술을 가르쳤대요. 스마트폰이 딱 도입되는 시기에.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봤대요. 원래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데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그 강남권에 있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추락하게 되는지, 얼마나 그들의 그 한계점이 낮아지고 그 어떤 주의 집중력이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추락해가는 것을 스마트폰과 함께 실제로 자기가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집중력뿐만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안 좋게 만드는 것도 되게 큰 문제로 삼았어요. 저희가 취침 1시간 전에는 적어도 미디어를 통제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하루가 망가지고 일주일이 망가지고 한 달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에게 악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는 철저하게 스마트폰 관리를 해서 시간에 맞게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당연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나 학습 동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아니어도 그 어떤 OTT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던가 티빙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게 찾아보는 그런 것들, 그것도 다 제한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무나 쉽게 노출돼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클릭만 하면 가서 보게 되고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스마트폰은 이렇게 못하게 하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스마트 어떤 태블릿 PC를 통해서 아이들이 OTT에 노출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좀 부모님들이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 스크린 타임 이거 이슈를 한번 보셨나요? 아마 작년 10월쯤에 나왔던 이슈인데 보셨나요 혹시? 네,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십니까라는 지금 인터뷰를 받은 내용이에요. 얼마나 쓸 것 같습니까? 스크린 타임을 확인했는데 제가 폰을 새로 사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1분이라고 나오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러면 일주일 기준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적어도 스마트폰을 샀다는 거죠. 일주일 뒤에 몇 분으로 나왔을까요? 이것도 이상하네요. 4분이 나온 거죠. 일주일 동안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이 4분이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저 사람이 트위터 쓰고 하는 거 보면 4분 이상 쓸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저 때 인터뷰로는 4분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본인의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저도 어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2시간 40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시간 40분이나 했나 막 싶은데 물론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카톡 창 켜놓고 이것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4분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빌 게이츠나 요즘 AI 학자들 아니면 그 종사자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적어도 14세 미만 아래일 때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는 14세 미만에는 절대로 주지 않고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통제하고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지
안 줄 수만 있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이 컴퓨터 종사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폰이나 AI 기술을 접촉을 하는 게 결코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들로 이제 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 발달에도 좀 어려움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경계해야 할 물건으로 뽑았던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학생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도 책도 읽고 공부에도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곧 독서를 막는 완전 상반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 왜 책을 안 읽니?라고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특히 비전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되고, 또 지혜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영상 같은 건 또 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이제 대비해 보면서 혹시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아이들의 독서를 위한 세 가지 환경 중에 하나는, 이것도 이미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교육 의존적 공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사교육을 그러니까 사교육뿐만이 아니라 뭔가 의존하는 존재로 키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존하는 존재.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공부를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미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는 마음껏 이렇게 아이들한테 내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어떤 재료들을 주면서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의존적으로 단순히 어떤 사교육 기관에 맡기거나, 근데 이분이 또 얘기하신 게 이 기독교 공동체 이 주빌리 학교에도 의존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에 대해서는 이 아이의 어떤 자기 주도성은 계속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맡겨놓고 아이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부모가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그 교사도 항상 아이를 체크해 가면서 아이가 지금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키는 것만 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꼭 아이들 같이 체크해줘라. 인원도 적은데 그런 부분을 해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아이로서 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것, 이게 이 시대에 특히 이제 독서를 위해서는 더 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존적으로 부모가 기관에 맡기거나 아이가 기관만 의존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면 언제부터 이게 이제 판별이 나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약간 공감이 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강남에서도 영어 수학을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도 그 자기 학년 교과서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부는 성적은 잘 나오는데 정작 교과서를 주고 한번 스스로 해봐라고 하면 교과서를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대요. 중등까지는 그 교과서의 문해력이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등 교과서까지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전제해요.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고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읽으면, 그래도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수준인데, 고등 교과서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등 교과서는 너가 중등에서 이 정도 개념은 배워왔지 안다는 전자에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등 교과서를 실제로 고등학생이 스스로 이제 문해력을 길러서 볼 수 있는 경우가 공교육 안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왜냐하면 다들 항상 떠먹여주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라고 하고 이것만 외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아이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고3까지 끝까지 누군가 이제 떠먹여주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막 철저하게 받으면 이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더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 생활에서부터 이미 듣고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수강 신청을 대신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어디로 오라고 하면 거기 어떻게 가는 거야? 엄마가 픽업해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자기 스스로 어딜 찾아가지도 못하고 신청도 못하는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취업하면 발생한다고 해요. 취업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정도 대학에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도 많이 그 고용주랑 갈등도 많이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친한 주평관계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요즘 회사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원을 막 계속 뽑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영화부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게 너무 힘들대요. 회사에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을 뽑는 게 너무 힘들다. 월급을 많이 주고 명문대생만 뽑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뽑아놓고서 얘를 어떻게 다시 내보내지? 그래서 그 수습 기간에 다 내보낸대요. 수습 기간에. 왜냐하면 좋은 대학 나왔고 뭔가 똘똘해 보이고 깔끔한데 정작 뭔가 일을 하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시키면 하지 못하고 마치 AI 같다 그랬어요. 그분 표현으로는 일을 주면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기다린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좀 일이 끝나면 주체적으로 또 그다음 뭘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해놓고 그러면 뭐 하세요? 이러면 끝나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맡길 수가 없고 뭘 맡겨도 딱 자기가 할 만큼만 하고 그 할 만큼도 이제 그 고용주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명문대생을 안 뽑는데요. 명문대생 안 뽑고 차라리 누가 추천해줘서 얘는 진짜 괜찮은 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계속 추천해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그분이 뽑는 이제 그 연령대가 20대 중반 막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왜 이렇게 됐나 봤는데 그 사람들이 딱 아이폰이 2007년에 출시되면서 보편화가 됐는데 딱 20대 지금 사회 초년생들은 그 완전 스마트폰을 초등학교 때부터 손에 쥔 사람들인 거예요. 손에 쥔 사람들. 사교육과 스마트폰의 시대를 그대로 밟고 올라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뽑을 때마다 지금 이력서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막 스마트폰이 있었다라고 이런 시대. 그런 시대 사람들이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지금 뇌구조도 다르게 되어 있고 자기 역량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직원이 들어오면 책을 읽게 시킨대요. 책을 읽게 시켜서 완전 직장 내 이거 괴롭힘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렇게 커와가지고 일을 할 능률도 안 되고 같이 갈 만한 힘도 없어서 그거라도 시켜야지 성장해서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더더욱 되게 독서와 어떤 자기 주도와 이 문해력에 대해서 우리가 길러야 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적이 막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최승필 이 작가님도 어려서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결국 고등에 가서 언어 성적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실제로 이제 우리 비전학교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걸 보면 초등 때부터 그러니까 편입 들어온 애들 말고 초등 때부터 독서를 꾸준히 해왔던 애들을 보면 우리 중등 때 핵심 개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언어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언어 담당하는 이희원 선생님도 아이들이 책을 읽었다 보니까 뭘 해도 금방 이해하고 금방 학습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중등 때 편입 들어온 아이들도 힘겹게 책을 읽어가면서 자기 수준을 올리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이제 책 읽는 습관을 들인 아이들은 지금 뭐 시험 기간에 야구를 보러 가도 성적은 나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님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책을 읽은 아이들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다르대요. 엔진이 달라가지고 밟는 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안 밟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가 뭔가 학습 동기가 생겨서 학습 의지가 생겨서 밟으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애들이 이제 독서를 한 아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성이 맞물려서 이미 그 엔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면 당연히 이제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적인 공부보다는 학습 동기와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이 독서로 엔진을 준비하면 아이들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제가 물론 우리 비전학교 애들 성적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독서한 아이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믿고 같이 우리 아이들의 엔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독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속독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학습 만화입니다. 학습 만화. 지식 도서 중에 그 만화책으로 돼 있는 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나중에 얘기하실 때 그거는 학습으로 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독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어쨌거나 얘가 종이 지류를 넘기고 있으면 책을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화책이다. 그러면 그거는 되도록 독서로 치지도 말고 시간에도 치지 마라. 학교에 뭐 시간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 들었는데 하지 말아라. 왜냐면 그 아이는 지금 독서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만화책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글밥이 엄청 많아서 만화 컵보다는 글밥이 많고 말주머니에 있는 글보다는 설명이 많은 글. 이런 거는 어쩌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만화책으로 그냥 돼 있고 말주머니만 있고 그 어떤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스토리 내용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그 유튜버인데 그 학습 만화 유튜버들이 맨날 그 학습 만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막 보내줘요. 그럼 저는 하범이 절대 안 보여줍니다. 엄청 보고 싶어 하는데 자기 아는 삼촌 나온다고 안 보여줘. 왜냐면 그거 보면 다른 책을 또 안 읽게 돼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우리가 글밥 많은 책을 읽을 때보다 만화책을 읽을 때 더 편하거든요. 편하고 쉽고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점점 맞춰가게 되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이 책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책에 보면 처음에는 7대3 비율로 7의 글밥 책을 읽고 3의 학습 만화책을 읽으면 어느 순간 그냥 1대9로 바뀌어 있대요. 아이는 그냥 9배로 더 많은 학습 만화 그냥 만화책을 보게 될 것이지 당연히 쉬운 걸 선택하지 인간이 더 어려운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되도록 이렇게 지양하고 다시 글밥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그 도서관 애들 빌리는 책들 보면 만화책을 생각보다 많이 빌리더라고요. 물론 만화책이라도 읽으면 좋죠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독서를 안 하게 된다면 좀 더 독서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읽을 수 있게 동기부여하고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그리고 의존적 교육 그리고 학습 만화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육 철학에서도 샬롬 메이슨이 그 교육은 분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 줘야지 아이들이 그 학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좀 놀란 게 그 저희 집 뭐 TV가 없는 집들 계시죠? TV가 없는 집과 TV가 있는 집의 아이들이 또 다른 걸 제가 되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형님네와 저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 TV가 있는 집의 아이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 약간 멍한 게 있어요. 그 특유의 멍.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성을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 시간이 되면 저걸 틀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개념에 사로잡혀서 아이가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가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그게 제가 어떤 특정 누구한테만 본 게 아니라 TV가 있는 또 다른 집에 가보면 그 아이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는 아직 초등 아이는 아니니까 한 7세 6세 아이들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되게 다른 게 보이거든요. 근데 TV가 또 없는 친구 집에 가보면 그 아이는 굉장히 되게 깨어 있어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대화할 때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TV를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이들 TV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제한시키고 부모님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해서 실천해야 분위기라는 게 사실 너만 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뭔가 엄마 아빠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TV 영상 같은 걸 제쳐두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니까 그런 시간들과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좀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TV가 거실에 있다면 뭐 안방에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점점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 문해력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분이 공독서가라는 서점을 운영하시는데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 보면 문해력 테스트지가 있어요. 우리 주빌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한글 거기서 하는 그 문해력 테스트지를 보는데, 이분은 이제 문해력 테스트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수능 언어 영역을 이제 가지고 문해력 테스트를 한대요. 이분 말로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시험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험지 자체에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갖춰야만 풀 수 있게끔 해놓은 되게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의 그 점수를 보면은 문해력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 애가 고3 수능 문제를 풀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그 수능 국어 언어 영역이 45문제예요, 총. 근데 그 중에서 그 고등 때 배우는 그 어떤 고전 시가 아니면 시 그리고 문법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한 30문제인가 35문제인가 이렇게 남는데요. 거기서 점수를 이제 100점을 맞춰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풀 수 있대요, 실제로. 대신 수능이 항상 압박이 있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풀 때는 시간 제한을 아예 없애고 초등 5학년 때부터 그거 문제를 풀면 그 아이의 문해력 지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봤는데 사실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언어 영역 다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거를 테스트해 보면 5학년 때부터 테스트를 할 수 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등부터는 한번 해볼 지금 선생님들이랑 계획을 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점수 안 보이시죠? 그렇게 풀었을 때 35점 이하가 나오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동화를 읽어야 되는 수준이래요. 그 실제로 그 검사지로 초등학교 5학년 중에 책을 엄청 덕후처럼 읽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만점 맞는 애들이 있대요. 그 고3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 배운 내용을 빼고 풀면 만점 맞는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5점 이하면 초등 3학년 동화.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막 해서 막 갑자기 초등 4, 5, 6학년 나오면 좀 상처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머님들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짐을 빼서 36점부터 40점 하면 이제 초등 4, 5, 6학년 동화. 근데 이제 중등 기준으로 저는 건데 중등 적정치보다 낮은 문해력. 중등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지를 풀었을 때 40점보다 안 나오면 중등 교과서 스스로 읽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60점대로 가볼까요? 61점부터 70점. 중등 적정치보다 높은 문해력. 중등 교과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추천하는 도서가 청소년 소설, 장르가 있는 성인 소설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91점에서 100점 가보면 고등 3학년 상위 10% 수준의 문해력, 청소년 도서, 성인 도서까지 그러니까 지식 도서까지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해력은 우리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아이들도 테스트해 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학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학년의 경우는 이거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이 그 저학년 버전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참고해서 봤는데, 저학년은 그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가 재미있어 하는가 이게 바로미터래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된다 했어요. 아이가 정말 시키지 않아도 책을 펴서 읽고 있는가, 우리 아이는 시키지 않으면 책을 절대 피지 않는가, 이게 이제 아이들이 문해력 수준과 굉장히 비슷한 그 수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시키지 않아도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높은 거고, 하지만 아무리 읽으라 해도 읽지 않는다면 문해력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자녀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이제 책 읽는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가만히 있을 때 책을 전혀 펴보지 않고 놀기만 바쁘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적신호기 때문에 가정이 함께 지금 뭔가 읽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읽게 할 것인가? 그럼 내 자식이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읽게 할 것인가? 그 초등 저학년만 해도 책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책을 좀 멀리하고 중고등이 되면 책과 결별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비전학교 애들도 보면 책과 결별해 가고 있는 아이들이 좀 보이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는 중등 때 독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학, 영어 말고는 책을 읽지만
대다수의 일단 일반 학교에 있는 애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항상 단순한데 당연한 거고 재미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화도 재미없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SF 영화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스타워즈 이런 거 되게 현실성 없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거 보면 재미없어서 집중이 안 돼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책이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집중 안 하고 안 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세계관 세미나를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읽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읽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전학교 학생들이 그 책을 힘들어해요. 다른 책은 그나마 읽는데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 그게 지식 도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뭔가 지식을 주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식 도서의 경우에는 그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초록을 작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적어봐라고 해서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은찬이가 발표를 했어요. 은찬이가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질문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 책 자체가 어려워서 지식 도서라서 발표는 정리해서 분명히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헷갈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은서가 이제 다음 주 발표인데 저를 3번이나 찾아왔어요. 3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3번이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도서 자체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 중3 학생들은 뭘 읽냐면 철로역정을 읽고 있거든요. 소설이잖아요. 이야기 스토리식 그리고 다른 책에 비해서는 좀 재밌는 그런 책입니다. 지난주에 최민건이 발표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식 도서는 뭐 보고 이렇게 발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철로역정 같은 소설은 보지 말고 발표해라고 해요. 너가 읽은 만큼 한번 설명해 봤는데 최민건이 진짜 신기하게 화만 내는 애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읊었어요. 읊으면서 책도 없이 읊으면서 내용 스토리 이야기하고 등장인물 그 맥락 스토리 다 읊어가면서 그 장소까지 막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보면서 확실히 소설이 지식 도서보다는 읽기 쉽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물론 민건이가 책을 잘 읽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뭔가 추천해 줄 때 근데 우리의 욕심은 항상 지식 도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뭔가 전집 사다 놓고 역사적 인물 딱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거 읽어. 이거 읽어. 이거라도 읽어야 너가 좀 지식이 쌓일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책을 싫어해지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거래요. 부모님들이 뭔가 책을 정해주고 쓸데없는 거 읽지 마. 그런 소설 읽지 마라고 하면서 그냥 어떤 지식 도서만 줄 때 그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책에 관심이 있다면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대요. 놔두고 그 아이가 관심 있어하는 책의 종류를 오히려 더 찾아다가 이것도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서 아이가 그 문해력을 기른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어떤 등장인물의 마음과 그 상황과 배경과 어떤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문해력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식 도서를 즐거워하고 잘 읽으면 읽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 그 영양가 있는 반찬을 주면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 위에서도 반찬 나오면 야채는 항상 남거든요. 근데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책의 좋은 점은 영양가가 없어 보여도 일단 먹이면 성장한다. 그래서 일단 먹여야 된다. 읽고 있는데 자꾸 다른 책 읽으라고 하면 애들은 책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학습 만화의 경우에만 좀 조정을 해서 글밥이 있는 책으로 가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독서가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독서가들이 무섭냐면 그 덕후들 있잖아요. 책 덕후들. 이런 애들은 일반인들과 일단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종종 보면 그 막 해리포터 10독씩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비전학교에 있어요. 누구 있죠? 윤서. 그런 애들은 아예 문해력 수준이 다르대요. 우리랑 생각하는 수준이랑 이해하는 수준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놔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형님도 그 판타지 소설 덕후예요. 그 맨날 싸움만 하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책은 읽었어요. 판타지 소설만. 지금도 그 막 웹툰은 아니고 그 뭐죠? 인터넷 소설 있잖아요. 그 핸드폰 보면 그걸 읽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도 수능에서 다른 건 성적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언어 영역은 다 풀고 다도 1등급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공부도 안 하는데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책을 읽어서 그 판타지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1등급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이것처럼 그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문해력과 언어 능력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지 말고 계속 동기부여해주고 읽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 그 가끔 막 애들이 읽는 책 보면 막 인육을 먹고 이런 이상한 책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야 너 왜 그런 책 읽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그런 스토리를 엄마가 봤을 때 이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어?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풀어가야지 그거를 무작정 막으면 오히려 책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아이가 되고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거 못 먹게 해 약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주의하고 같이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가 굉장히 머리 잡고 괴로워하는데 이 형들이 하니까 지금 열심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소설책을 읽고 있어요. 야자 때 소설책을 읽는데 저는 계속 같은 제목의 책을 읽길래 제가 지지난주 들어가고 지난주에 들어갔을 때 성현아 너 이거 며칠째 읽어? 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거 지금 2권째 띄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재밌대요. 재밌다고 하면서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책을 막 좋아했던 학생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대요. 재미있으니까 읽는 모습을 보고 상황이 마련되니까 읽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형들 다 뭔가 하고 있는데 떠들 수도 없고 공놀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말로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읽어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상황으로 이제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그런 분위기를 같이 좀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그 하루에 뭐 몇 분 책 읽기, 같이 읽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꼭 가기. 그리고 우리 가정이 뭐 하루에 한 번이 어렵더라면 아니면 뭐 3일에 한 번 40분 동안은 이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 해서 같이 책을 읽는다던가 아니면 저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직접 책을 읽어주던가 이런 시간을 꼭 만들어야지 아이들도 루틴이 되고 그때 책을 읽고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는 아침에 책을 읽거든요. 하보미가. 제가 자고 있을 때 6시 반쯤에 일어나서 7시까지 혼자 저희 안방 침대 옆에 책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부스럭부스럭 거려 자고 있으면 와서 책 읽고 있어요. 한 20분에서 30분 읽어요.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이런 루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다. 근데 다만 항상 방해하는 스마트폰, 미디어, TV 이런 것들은 좀 딴 데로 치워놓던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 경우 그 부모가 지속해서 읽어줘야 되죠. 우리가 항상 함께 읽기하고 읽어줘야 되는데 그 독서 독립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혼자 읽게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아이가 그 책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그 이해하는 수준이 안 돼서 분명 읽긴 읽었는데 잘못 이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서 이분은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부모가 독서 퀴즈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 아이들이 읽는 책을 어차피 짧으니까 부모도 같이 읽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주고 이런 부분만 잘 교정해주면 아이들은 바른 길로 이제 독서력을 또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 2학년까지는 읽어주는 게 좋은데 초등 3학년 책부터는 그 전문가들이 이제 책을 만들 때 글밥 수를 늘리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가 혼자 읽을 때 더 재미를 느끼게끔 만든대요. 책을. 부모님이 읽어주면 그것도 재밌지만 스스로 읽었을 때 그 글밥 수가 더 재밌는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정도 된 아이들은 스스로 읽으면 스스로 읽게 하고 오히려 체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이제 청소년이랑 초등 고학년 편인데 혹시
이분이 원래 공부머리 독서법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이거는 이미 있으신 분도 계시죠. 약간 완전 실제적인 적용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여기 다 넣어놨습니다. 학습 만화만 읽고 일반 책은 안 읽는데 어떻게 해야죠? 이런 거 약간 솔루션 같은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유아 편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구비해서 읽어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책을 읽게 시켜야 되나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지식보다 지혜라고 정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을 뵈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받은 인사이트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지식 시대가 아닌데 지식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이제 문해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2차 문해력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 성인들한테도 1차 문해력, 2차 문해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차 문해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지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2차 문해력 검사를 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2차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 없대요. 성인이든 아이든 누구든 간에 현대 대한민국 안에서 2차 문해력을 가진 사람 1%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지표를 가지고 누가 책을 읽냐, 그래서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스마트폰한테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지배당했기 때문에 2차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거나 세상에 어떤 전쟁 이슈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나 정중하게 이렇게 자신의 그 스토리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80% 이상이래요. 그래서 누가 권위 있게 말하면 저 사람이 말했잖아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의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감이 됐는데, 이제 지식만 채워놓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이제 강사님이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식 위주의 인간들은 가치관이나 신념이 없는 게 문제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기준 삼아서 뭔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말을 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신론자신데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지식 이전에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야 할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분은 그걸 그냥 종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념 없는 시대에 신념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된 게, 우리가 견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거구나, 저 사람이 저거 얘기하면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자라면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지식보다 지혜를 강조하거든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식의 왕이 아니고 지혜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중에 그 견고한 그 신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구분되는 어떤 해석의 그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면 저는 그게 여호와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돈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크게 되는 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미지가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크는 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흐름이나 어떤 다른 가치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하는 목적도 여호와 경외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지식을 쌓는 이유도, 돈을 버는 목적도 다 여호와 경외가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아이로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다 사실 부모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런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근본, 그 뿌리 내려야 되는 그 여호와 경외, 그게 꼭 각 가정 가운데 심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서 전진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런 아이들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두려워서 말을 하게 되고 여호와가 두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아지는 순간에도 용기를 갖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반주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이면 쌤? 저희가 그래도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 작가님과 이제 선생님들 연수 끝나고 잠깐 대화를 하면서 되게 그분은 되게 지금 이 세상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은근히 책 읽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대화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갖췄는가? 자기의 분명한 신념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바라보고 돋보기처럼 쳐다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근데 본인은 그게 너무 부족한 시대라서 지금 문학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고자 공독서가라는 독서 서점을 저기 화도행정자치기구 옆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리 학교 귀한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만 이렇게 쑤셔넣는 아이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고 해야 할 것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외적으로는 독서라는 게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고요. 또 내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이 중요한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작가님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는 거 잘하면 된다. 근데
결단을 가지고 잘 실행할 수 있게 하라. 되게 저는 그게 도전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노출시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게 우리가 좀 힘들어서 이젠 지쳐서 그냥 포기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신념과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세상을 해석하여 가며 여호와 경외를 놓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빌리 학교에 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육의 원칙과칙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귀한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 아버지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노력하는 아버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하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아이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키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단단해져서 그 길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아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 대한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격려하고 아버지 힘을 주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고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아이들, 마음의 힘과 지혜가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귀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육하며 양육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 안에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 안에 충만함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성장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빌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주빌리 학교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분주함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열매와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재정과 행정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금이 잘 풀리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공급을 받고 그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빌리 학교를 위해서 주빌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재정과 행정과 또 지원금 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 학교를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필리 학교에 아버지 임한 모든 아버지 교직원들과 의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경건을 쌓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의사들이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자라나며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열매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재정과 행정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의 학교를 아버지께 만드는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해 공감하며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빌리 학생들이 지식보다 지혜가 자라난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지을 때 지식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외적으로는 독서라는 교육의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가정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념의 꿋꿋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해석하고 말하고 바라보든 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빌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가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빌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